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14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경남에서는 창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창원시 북면과 동읍 일대 340만 제곱미터 규모 방위산업과 원전산업 중심의 제2국가산단이 추진됩니다. 먼저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이면 지정 50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2,8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경남 산업 생산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흥에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는 창원시 북면과 동읍 일대 340만 제곱미터 규모. 새 국가산단은 기계와 전기 전자부품 생산 전담구역에 이를 뒷받침할 연구 전담구역,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생산 융합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연구와 생산 역량을 집적해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융합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 산업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구상입니다. 입주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대행 공동 연구 시설을 지금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을 잘 공급하도록 하는 것도 준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조성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 규모. 정부는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새 국가산단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사업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사전 입주 수요 조사 결과 방산과 원자력 관련 등 184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촉진시켜줄 앵커 기업의 유치와 연구 인력의 정지 여건 마련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규모는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7분의 1 수준, 경상남도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번 국가산단 신규 지정은 포화 상태인 창원 국가산단의 확장에 청신호가 켜진 것뿐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 해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14개 신규 국가산단 지정으로 경남의 주력 산업은 다른 시도와 경쟁도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천현수 기자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는 모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정부는 2027년 국가산단 착공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행정구역 33%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창원은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린벨트까지 과감히 풀어서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창원 국가산단에 더해서 전후방 지원하는 기업들이 넉넉히 입주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창원시는 창원대 근처와 대산면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도 추진할 계획이고 김해시도 신항과 신공항에 대비한 물류단지로 300만 제곱미터의 해제를 시도합니다. 정부의 이번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는 전국 15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경남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국가산업단지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경남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세종, 부산, 울산, 제주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에 한두 개씩, 경북은 3개의 국가산단이 들어섭니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는 창원 사천 국가산단과 대전과 전남 고흥 국가산단이 겹칩니다. 원자력 산업에서는 경북 경주의 소형원전 SMR이 경북 울진의 원자력 수소 산업을 육성하게 돼 역시 창원과 중복됩니다. 경상남도는 산단 기능을 차별화하는 한편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로 우리 지역에 유치해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340조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경남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상태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어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인 3.15 의거 6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이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김주열 열사가 의거에서 목숨을 잃기 전 펜팔 친구로 편지를 나누었던 오웅진 신부를 통해 김주열 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40년 넘게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오웅진 신부. 3.15 의거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959년, 오 신부와 김주열 열사는 중앙강의록이라는 당시 학습 교재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강의록 뒷장에 보면 펜팔란이 있습니다. 그 펜팔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때 펜팔이라는 친구가 김주열 군이에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대전에서 일과 공부를 함께하던 오 신부와 전북 남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김주열 열사. 10대였던 둘은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서로의 꿈을 나눴습니다.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치가 돼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싹 없애겠다. 저는 그 답을 쓸 때 나는 공부를 해서 정치가 돼서 대한민국의 거지를 없애겠다. 1959년 봄부터 여름까지 2계절 동안 주고받은 편지는 불과 대여섯 통이었지만 오 신부가 기억하는 김주열 열사는 정의감이 넘치는 뜻깊은 소년. 오 신부와 일하는 당시 의거 주역 중 한 명인 김주열 열사의 학창시절이나 성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꿈을 이뤘고 민족의 혼을 이 사람이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장본인 아닌가 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3.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요청 사건은 340건.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것은 16건에 불과합니다. 3.15 의거를 기억하고 당시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후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63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어제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3.15 의거 유공자의 헌신이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한 총리 등은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최근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이나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고성군에서는 유기동물 과밀 수용 문제와 보호소 건립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유기동물을 입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관공서 앞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강아지 2마리.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이름을 딴 의비와 행복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돌봐줄 새 식구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입니다. 쟤들 참 이쁘네요. 얘가 없으면 난 내 같으면 키워요. 그걸 해서 좀 키워주면 좋겠어요. 잘해서 애들 좀 거다 줬으면 좋겠어. 경남에서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20곳에서 반려견 40마리를 직접 입양한 고성군. 지나가는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되게 힐링하면서 지내고 밥도 잘 주고 이제 같이 쓰다듬어 주면서 잘 지내보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유기견 입양에 나선 건 보호소의 과밀 수용 문제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고성군이 직접 운영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는 낡고 비좁은 시설 탓에 학대 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소입니다. 최대 보호 개체수는 100마리지만 때에 따라 200마리가 넘게 수용될 만큼 좁고 열악합니다. 고성군은 20억 원을 들여 새 공간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반발에 사업 추진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은 공공기관의 유기동물 입양으로 임시보호소 환경 개선과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우리가 분양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양을 해가지고. 경남 동물보호센터 20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2,300여 마리. 대부분 수용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고성군의 이번 시도가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기온 어제보다도 평년보다도 높게 출발하며 추위는 없었는데요. 낮 동안에도 평년을 웃도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건조한 대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지역 건조한 상태에서 오늘 오전까지 강하게 부는 바람을 타고 불씨가 더 쉽게 옮겨 붙을 수 있겠습니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는 불씨 사용을 금해 주시고요. 입산 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흐린 하늘빛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양과 거제, 고성이 9도로 이른 아침보다 오히려 기온이 조금 떨어져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19도, 김해와 함안, 의령이 18도까지 오르겠지만 어제보다는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하동과 사천, 진주는 8도를 나타내고 있고 낮 최고 기온 하동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먼 바다로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2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거창군 웅양면 한 음료수 제조 회사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1개동 2,500제곱미터와 기자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 미래교육 군민 모임은 어제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하동고등학교와 사립하동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하동 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2014년 1,070여 명에서 올해 57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고교학점제 시행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여고 측은 학교 법인과 총동창회, 학부모가 학교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가계 신용 대출은 줄고 주택담보대출은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해 금융권 여수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남의 가계 신용 대출은 2021년보다 2조 7천억 원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거래 부진에도 집단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경남의 고용률은 6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경남의 고용 동향을 보면 경남의 취업자는 17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 명 줄었으며 실업자는 6만 3천 명으로 8천 명 늘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창원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